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은 장가가면 장모님은 사은품으로 무료 제공이 되세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고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처갓집에 가면 그 어려웠던 시절에 씨바지로 기르던 암탉도 아까워하지 않고 잡아서 사위를 대접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것은 귀한 자기 딸을 이모저모로 잘 보살피며 많이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무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많이 흐르고 하는 사이 각 나라마다 사회 구조와 풍조가 급격히 변해가다 보니 처갓집에서 사위를 대접하는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위도 자식이요 장인 장모도 부모라고 해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사위는 장인 장모를 부모처럼 공경하고 모셨으며 장인 장모 역시 사위를 자식처럼 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이의 범절이 엄격했고 서로가 조심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각 나라가 농경사회의 대가족 제도회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핵가족화로 바뀌게 되다 보니 많은 것이 바라든 바라지 않던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게 바뀐 것이 아들의 위치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들이 부모의 자식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아들의 위치가 처가 쪽으로 기울어져 처가 쪽과 가까이 지내는 풍조가 생긴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장모와의 친밀도가 높아지다 보니 장모가 사위를 사랑하는 양태가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모와 사위가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거리가 없어지고 옛날처럼 씨암탉 잡아 대접할 필요도 없이 바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고 그것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모와 사위 사이에 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늘고 여성들이 능력 위주로 사회 진출을 하다 보니 직장에서 중책을 맡는 것은 물론 그러다 보니 국내 출장은 물론 해외 출장까지 가서 며칠씩 있다 오는 경우가 많아 장모와 사위만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 아슬아슬한 때가 많아졌습니다. 한문 소학책에도 나와 있듯이 남녀는 단 둘이 있다 보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남녀 칠세 부동석입니다. 옛날에는 사위에게 씨암탉을 잡아 대접하던 것이 이제는 장모를 통째로 대접해야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자식이라고 했듯이 주거 환경의 변화도 한 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단독주택에 살아 사생활의 노출이 심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남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한 가정도 아파트에 사는 집안인데 아내는 미술대학을 나와 화랑을 경영하는 33살로 결혼 4년차를 맞이했으며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낮에는 아이 돌봄집에 맡기고 오후가 되면 데려오는데 그걸 애할머니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35살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바쁠 때는 바쁘지만 항상 시간은 조정할 수가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더운 여름의 삼복더위였습니다. 사위가 좀 늦게 출근을 했다가 무언가를 빠뜨려 놓고 와서 집에 갔더니 그날은 아침부터 너무 푹푹 찌는 날이어서 장모님께서 혼자 집에 있으니까 아침 일을 마치고 막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입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당황한 시선이 마주치고 사위의 눈에서는 순간적으로 불꽃이 팍 튀었습니다. 본래 장모님은 미인으로 소문이 나 있는 데다가 늘씬한 키에 백옥같이 흰 살결, 눈이 시원하게 생긴 서구형 눈매, 나이도 55이라고는 하지만 10년도 더 젊어 보이는 한창 농익은 여인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황급히 속옷을 걸치려
했지만 눈에 불이 붙은 35살의 사위의 동작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화랑에 출근을 했고 아이는 돌봄집에 가 있고 집에는 장모와 사위 단 둘뿐이었습니다. 장인은 이미 60이 넘은 나이에 집에 있는 때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장모도 허기가 져 있는 시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위의 거센 발에 맥을 못 추고 어차피 저행을 해봐야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는지 마지못해 이 사람아, 나는 자네 장모야. 딸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어쩌면 그건 체면치레였는지도 모릅니다. 사위는 이미 장모를 불끈 안고 침대에 갖다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옷을 벗기고 장모의 배 위로 올라가 탱탱하게 부풀어 오른 장모의 젖꼭지부터 빨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가 젖꼭지를 빨면 맥을 못 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위는 젖꼭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서서히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장모의 그곳은 이미 러브 주스가 흥건히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는 장모의 모습을 보며 사위는 잽싸게 고추를 갖다 대니 미끄러지듯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위는 9,001심, 8,020심, 제자리 돌리기 등의 테크닉을 연속 발휘하자 장모는 더는 못 참겠는지 눈동자가 이상해지면서 몸을 폈다 오그렸다 하면서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연거푸 내면서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를 반복해 사위가 겁이 벌컥 나서 고추를 넣었다 뺐다를 해보니 이상은 없었습니다. 불같이 더운 날 그렇게 1시간 이상을 하고 나니 둘은 땀 범벅이 되어 이제는 같이 샤워를 하고 끝을 낼 계획이었으나 샤워를 하다 보니 비누 묻은 몸이 또 자극을 받아 그 길로 두 사람은 엉켰고 비누 묻은 몸은 또 다른 자극의 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장모는 그날 몇 번이나 죽었다 깨어났고 한 번 타는데 5억이 넘는다는 우주여행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장모의 그곳은 딸과는 또 다른 맛이 났습니다. 체격 자체도 다르지만 잘 나가는 장인이 얼마나 길을 잘 들여놨는지 고추가 한 번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다른 맛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여자는 길 들일 탓이라 했던가 아내와는 전혀 다른 명제를 갖고 있었으며 섹스가 무엇인지 진술을 보여주는 여성 특유의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축력이 얼마나 강한지 장모가 한 번 힘을 주면 한창인 30대 사위의 그 튼실한 몸이 다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아내에게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여성인데 장인도 보통 사람은 아닌 듯 했지만 60대와 30대와의 격차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위도 보통 내기는 아니어서 어느 남자에게 뒤지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위에게 장모는 여자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둘은 이제 끊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아내는 선천적으로 낙천적이며 성격이 얼마나 느긋한지 친정어머니와 사위가 그 짓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사람이 아닌데다가 설령 그 사실을 안다고 해도 잘했군 잘했어. 다른 여자하고 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 뭐. 어차피 요즘은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빌려주고 하는 세상인데 뭐. 그렇게 할 정도의 느긋한 데다가 장인 역시 사업에 바빠 국내보다는 해외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고 다른 여자와 놀기 바빠 마누라가 독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위하고 한다고 하면 어쩌면 박수를 쳐줄는지도 모르는 위인이었습니다. 장모나 사위가 축복을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불같은 삼복더위에 그들의 열기가 얼마나 타오를는지 걱정이 좀 되기는 하지만요. 이 얘기는
일본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실화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성문화가 우리나라에도 급격히 유입되어서 그런지 언젠가 우리나라 유튜브를 보니까 젊은 과부 장모가 사위하고 해서 애를 낳아놓고 자기 딸에게 어차피 내 남편 씨니까 네 호적에 올려라 하면서 딸과 신랑이 중이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답이 없네요. 남녀 관계란 일단 한 번 관계를 맺고 나면 상대가 누구이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남녀 관계로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항상 환경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일들은 시대의 변화와 주거 환경의 변화, 성의 개방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얘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배울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